자, 여기 22번 다시 한번 봐보자. 좀 더 간단한 풀이가 없나? 다른 풀이로 봐봐가지고. 얘들아, 강성아, 조나, 일어나니? 방금 푼 풀이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칠했는데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칠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칠했더니 조금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우리가 풀이를 쓸 때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뭐 D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C 칠하고, 여기까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돌았지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DC 칠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F, E. 이렇게 칠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D에 칠할 수 있는 게 5개고 C에 칠할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에 A까지도 그냥 3개 칠할 수 있어. 왜? A에 내가 칠하는 색에 따라서 다른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개수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D, C, A까지는 그냥 칠할 수 있고 이제 B부터만 좀 케이스 분류해주면 돼. 왜 B에 케이스 분류해줘야 되면은, 자, B랑 C랑 같을 때, B랑 C랑 같을 때, 그러면 F는 C랑 색이 달라야겠지, 맞니? 다시 C랑 B랑 색이 다 똑같을 때는 F는 색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E에 칠할 수 있는 색 개수는 3가지야, 그치? 근데 이번에는 B랑 C의 색이 달라. 그럼 이번에는 F에도 C에 칠한 걸 칠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돼. 그래서 어떻게 케이스 분류한다고? B랑 C랑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B랑 C가 같을 때, 두 번째는 B랑 C가 다를 때. 이렇게 2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줄 수 있다. 뭐 B랑 C가 같을 때는 B에 칠할 수 있는 게 1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자, B에 C에 똑같은 B에다가 C에 칠한 색이랑 똑같은 색을 칠했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F에는 C랑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C랑 B가 똑같은 색을 칠한 상황이니까 F에다가는 C에 칠한 색을 칠할 수 없다고. 왜? 얘랑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F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이렇게 2개를 제외한 3가지 색이 되겠지? 그래서 F에는 색을 3가지 칠할 수 있고, 그럼 E에는 C랑 F랑만 다르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가지 나오겠지? 다음 2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B랑 C랑 다를 때, B에 칠한 거랑 C에 칠한 게 달라. C랑 C가 달라. 그럼 이때는 F랑 C랑 똑같을 수도 있고 F랑 C랑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또 2개로 줘야 된다. 첫 번째, F랑 C가 같은 경우랑, 두 번째, F랑 C가 이렇게 다른 경우. 그럼 일단 B랑 C랑 다르고 있으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얘 빼고 얘 빼고 얘까지 빼야 되니까 2가지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2가지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랑 C랑 똑같은 경우는 F에다 1가지 칠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총 4가지 칠할 수 있겠네. 곱하기 4. 그 다음에 F랑 C랑 다른 경우는 F가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니까 2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 그럼 F랑 C랑 다르니까 F는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어.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겠지? F랑 C랑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기 3. 그래서 이 방식대로 계산하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뒤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339 더하기 그다음에 이게 4 나오고 6 나오는데 여기 2 있으니까 20 이렇게 나오겠니?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60 곱하기 29니까 얼마 나와? 여전히 1740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칠하는 순서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비교적 조금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적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칠해야 최대한 케이스 분류를 적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몇 번만 좀 해봐야 돼. 그래야 보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알아두되 최대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됐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3번 23번 봅시다. 자, 두 수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n개의 수를 택해서 1로 나열할 때 n자리 수를 만든다. 이 중 숫자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여 모두 만든 n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대. 그럼 자, 구하라는 값이 f10인데 f10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f10이 의미하는 거는 10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1과 2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10개 수 택해서 10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이 중 숫자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그치? 그럼 총 내가 1과 2 중 10개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치? 1과 2 중에 10개가 필요한 상황이야. 첫 번째 2가 10개 있다 해보자. 2가 10개. 그럼 이 10개를 나열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쭉 2가 10개 있는 거니까 얘는 한 가지. 그럼 두 번째 2가 9개 있고요. 1이 1개 있다 해보자. 그럼 내가 1 1개를 총 10개의 자리 중에서 1 1개의 자리를 선택하면은 나머지 9자리에는 무조건 2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10개 중에 1개 선택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2가 총 8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2개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자,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먼저 내가 2를 8개를 한번 뿌려놓자. 선생님 이렇게 2를 8개 뿌려놨어.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개가 지금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 맞니? 이 8개 뿌려놓고 나서 나머지 1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공간의 개수가 이 V자가 총 9개 있으니까 이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세요. 이 말 되겠지? 그 다음 네 번째 2가 총 7개 있고 1이 3개 있다 해보자.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2가 7개 있고 그럼 사이사이 공간은 여기 이 숫자의 개수에 플러스 1 하는 거 8개 할 거야. 8개의 서로 다른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해주면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2가 6개 있고 1이 4개 있다 해보자.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얘는 74가 되겠지? 그 다음 여섯 번째 2가 5개 있고 1도 5개 있다. 얘도 6개의 자리 중에서 5개 선택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없겠지. 왜? 2가 4개고 1이 6개면은 나열할 때 무조건 어떤 2개는 2개는 이웃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싹 계산해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1 더하기 10 더하기 9C는 98에 72에서 2 나눠줬으니까 36 더하기 그 다음에 8C3은 876에서 6 나눠줬으니까 87에 56 그 다음에 7C4는 7C3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765에서 3이 6을 나눠줬네. 35 그 다음에 65는 그냥 6 이렇게 다 더하면은 답이 144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은 조건이 없는 것들을 뿌려놓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공간에다가 선택해서 넣어주면 된다. 됐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직립면체 꼭지점 A에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서 꼭지점 G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근데 보니까 최단 거리가 아니야, 그치? 그냥 이동하는 방법의 수인 거야. 그다음 G에 도착하면은 멈추셔야 되고. 그치? 그래서 얘는 한번 케이스를 분류해 봅시다. 자, 어차피 끝나는 지점은 G가 돼야 돼. 그럼 내가 G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건데, 자, G로 가려면은 반드시 H에서 G로 가거나 C에서 G로 가거나 F에서 G로 가야겠네. 그래서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는 H에서 G로 가는 경우, 두 번째는 F에서 G, 세 번째는 C에서 G, 이렇게 C에서 G. 그럼 첫 번째 H에서 G로 가는 것부터 한번 봐봅시다. H에서 G로 가는 거. 그러면 일단은 얘가 최단 거리만 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나오지. 즉 내가 이거를 하나, 둘, 세 번 이동했을 때 끝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오지. 이거는 일단은 두 가지.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가는 경우 있지. A, B, C, D, H, G 이런 경우 있지. A, B, C, D, H, G.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막 돌다가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을 세긴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세보면은 몇 개 정도 나올까? 얘가 일단 위에서 아까 도운 게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있고,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지금 경로 계산할 때 최단 거리는 계산했고, 그 다음에 또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H로 갈 건데, H로 그럼 가기 전에 그러니까 D에서 H 갈 수도 있고 E에서 H로 갈 수도 있어. 그럼 D에서 H로 가는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한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DSC로 가려면 얘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와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 다시. 그다음 또 있나? D에서 H로 가는 경우가 최단 거리 제외하고, 최단 거리 했으니까 방금. D에서 H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한 가지랑 이렇게 두 가지 말고 없지? 맞니? 그러면은 자, D에서 A, D, H, 그러니까 D에서 H 가는 경우랑 어차피 E에서 H 가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야. 왜? 상황이 서로 대칭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나 이렇게 가는 경우나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씩 나온다. 볼 수 있겠니? 그럼 총 H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F에서 C로 가는 경우도 얘도 케이스 두 개 분류해가지고 E에서 F 갔다가 G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F 갔다가 G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A에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대칭이고, 그러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지금 서로 대칭의 상황이라서 이 경우랑 이 경우의 수는 같겠지. 그래서 E에서 F 가는 경우부터 가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한 가지 나눌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있니? 없지. 왜냐면은 A에서 출발해서 E로 가려면은 얘가 이렇게 오는 거나 이거 말고 이건 없잖아. 그래서 얘도 이게 두 가지 나오는데, 한번 다르게도 봐보자. B에서 F 가는 거 봐보자. 얘가 이렇게 한 가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 개 나올 수 있지.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나? 맞지? 그래서 사실
얘는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칭이다 해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자 이게 A에서 B 이게 C는 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가서 G로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G로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근데 얘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반면에 얘는 이렇게 가는 순간 이렇게 돌아올 수 없잖아. G로 가는 순간 끝나니까. 그래서 얘는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칭이 아니다. 네, 3개. 그럼 위에도 개수 다를 수 있겠지. 그래도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2에서 H로 가는 경우. 근데 일단 최단 경로는 위에 세놨을 때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2에서 H지? 얘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하나 있지. 얘는 그냥 2개인가? 더 없지? 전에 양보해서 응. H에서 D H에서 D? D하고 C가 나왔지. H에서 D하고 C가 그건 지금 C에서 C가 간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말한 거는 C에서 G 가는 경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G로 갈 건데 G로 가는 경우는 지금 H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F에서 G, C에서 G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E에서 H도 2가 증가하게 그냥? 그거지? 아래에서 지금 얘가 5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C에서 G는 얘도 뭐 D에서 C로 갔다가 G로 갈 수 있고 B에서 C로 갔다가 G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럼 D에서 C가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2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 나오겠니? 이제 B에서 C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 얘도 3가지가 나오겠네. 그다음에 아까 여기 E에서 F도 3가지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2가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 갈 수 있겠네. 다 이렇게 3가지 나오네. 3가지 전부 3가지씩 나오네. 3가지씩. 그래서 5개가 아니라 6개 얘도 6개 답이 2번 나오겠니? 제 같은 경우는 까다롭지만 일일이 세야 되는데 우리 이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겹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으려면 내가 케이스 분류를 잘 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27번 봅시다. 자, 지점 A 출발해서 3개의 지점 C, D, E를 모두 지나 지점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은 일단 최단 경로의 수가 뭔지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A에서 출발해서 E 갔다가
C 갔다가 D 간 다음에 B로 갈 수도 있지만 A에서 출발해서 C 갔다가 D 갔다가 E 간 다음에 B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A에서 D 간 다음에 C, E, B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D, C, E를 거쳐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다양한 방식 중에서 최단 경로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경로에 대해서 몇 칸 가야 되는지 더 세보자. A에서 E까지 가는데 4칸, 5칸, 그치?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6번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번이네? 그치? 얘는 14.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4번이네? 맞니? 그래서 얘는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봐줘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부터 보자. A에서 C 갔다가 D 간 다음에 E, B 가는 경우. 첫 번째 상황에서 일단은 C까지 오는 거의 개수는 세 가지겠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그치? A에서 C까지는 여기서 세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A, C 간 다음에 무조건 바로 D로 가야 돼. 그럼 무조건 얘가 아래로 내려오셔야겠지. 그 다음 내려온 다음에 얘가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는다고 했으니까 내려온 다음에 일단 E로 가려면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돼 안 돼? 내려온 다음에 E로 가려면 올라가야지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내려온 걸 타고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무조건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또 케이스를 두 개로 분류해야 되는데 왜 분류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내려오면 돼. 그치? 근데 내가 2로 갈 때, 여기 지점에서 2로 갈 때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는 순간 얘는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로 두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된다. 일단은 세 가지 상황에서 자, 이렇게 오는 것부터 가보자.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야 돼. 마찬가지로 세 가지겠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오는 상황에서 무조건 오른쪽 가는 거니까 한 가지 있을 것이고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총 5가지 나오겠지? 왜냐면은 왜 5가지냐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점 E에서 점 B까지 갈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아래로 4칸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 5개를 나열할 건데 내가 이 오른쪽 화살표의 자리만 위치만 선정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아래 화살표가 채워질 거니까 이제는 OC1 써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3 곱하기 5 나올 것이고
더하기.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일단은 이 점에서 여기로 가야 돼. 그게 세 가지겠지? 왜냐면 두 개, 한 개니까 세 가지. 더하기. 그럼 올라왔어. 올라오는 순간 무조건 오른쪽 가야 된다고. 아래 내려갈 수 없다고. 그럼 그 오른쪽 가면은 무조건 한 개 나올 거니까 얘가 이렇게 한 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일단은 D까지 갈 건데 A 간 다음에 D 간 다음에 C 가는 거야. 그럼 일단은 D로 가는 게 이렇게밖에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는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A, D, C 이 가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와서 출발해야 되니까 그냥 이 점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볼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럼 자, 이 점에서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랑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우 또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오는 게 세 가지겠지? 그치? 세 가지에다가 얘 왔어.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다섯 가지니까 3 곱하기고 더하기. 이번엔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한 가지겠네.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 가지.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위에 거는 15 더하기 3 해서 18 곱하기 3이니까 54. 아래는 16. 답이 얼마야? 70 나오니?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먼저 최단 경로가 어떤 루트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관찰하고 이렇게 토에 관찰한 다음에 아까 이 케이스에서 살펴주면 된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그런 문제 나올 건데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31번 아래다가 좀 정리해 보세요. 이웃하게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게. 어떤 대상들이 이웃하게 나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이웃해야 하는 대상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한다. 간주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곱하기 묶음 안의 순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A랑 이 5명을 나열할 건데 A랑 B가 이웃하게끔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은 A랑 B를 이렇게 묶어라. 묶고 나서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하나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4명을 일로 나열하는 경우야. 쟤는 4팩 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묶음 안에 있는 순서 A랑 B를 바꾸는 게 2팩이니까 곱하기 2팩.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야. 이거 내가 만약에 A, B, C가 이웃하고 싶대.
그럼 얘 3개 묶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3팩에다가 A, B, C 이 묶음 안의 순서 3팩이니까 3팩 곱하기 3팩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 묶고 나서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이웃하지 않게. 요거는 솔루션이 풀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여사건. 일단 전체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준다. 두 번째는 조건이 없는 나머지를 나열한 후에 사이사이에 나열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 또 마찬가지로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내가 A 5명 나열할 거야. 근데 A랑 B는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해달래. 그러면은 첫 번째 계산 방식으로 보면은 전체 경우가 5팩에서 A랑 B가 이웃한 경우인 아까 얘가 4팩 곱하기 2팩 나왔지?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아니 두 번째 조건 없는 나머지를 나열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쌤이 A랑 B가 이웃하지 않게라고 했으니까 A랑 B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고 C, D, E는 조건이 없는 거야. C, D, E를 먼저 나열해줘. C, D, E를 먼저 나열해주고 나서 그럼 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C, D, E 나열했어.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나열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이 서로 다른 공간이 4개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가지고 A, B를 나열하는 거야. 여기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한다. 선택 후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순열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잘 이용되는 게 이 두 가지 경우야. 두 가지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A랑 B랑 C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첫 번째 여사건으로 구하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첫 번째 여사건을 계산할 때 그럼 내가 이 전체 경우에서 A, B, C 3개가 다 이웃한 경우를 빼면은 그게 답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답이 아니야. 왜냐면은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A, B, C가 전부 다 이웃할 수 있지만 A, B만 이웃할 수도 있잖아. 즉 B, C만 이웃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다 하나하나 고려해가지고 빼줘야 된단 말이야. 번거롭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개 이상부터는 이 두 번째의 문제풀이 방식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먼저 DEF를 나열하는 경우인 3팩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A, B, C를 이렇게 나열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풀이는 이 두 번째 조건 없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 후에 사이사이 나열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좀 편하다. 됐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좀 넘어가서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 사전식별 봅시다. 사전식별. 사전식별. 사전식 배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VEC, TOR 이러한 문자를 나열할 건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C, E 그다음에 O, R, T, V 이 순서 되는 거 맞니? 맞지? 응.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이 순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건 우리 알파벳 순서 있잖아. A, B, C, D, E, F, G 해가지고 나열해주면 C가 먼저 오고 마지막이 V가 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이 벡터라는 게 몇 번째 오냐 이렇게 질문했어. 몇 번째 오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로 돼 있으면 헷갈리니까 얘들 전부 그냥 숫자로 바꿔줘. 얘가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그럼 내가 1, 2, 3, 4, 5, 6을 낮은 수부터 이 6자리 자연수 중에서 1, 2, 3, 4, 5, 6으로 이루어진 수 중에서 낮은 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쓸 때 6, 2, 1, 5, 3, 4 얘는 몇 번째 오는 수이냐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일단은 가장 먼저 6이 오려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 1이 오는 숫자는 다 나온 다음에 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2가 오는 것도 다 나오고 3, 4, 5까지는 다 나왔어야 돼. 근데 여기에 1이 올 때의 뒤에 올 수는 숫자의 개수는 2, 3, 4, 5, 6을 쭉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 5, 6을 가지고 6자리 자연수 만들 때 이렇게 10만의 자리가 1인 수의 개수는 5팩까지가 된다 이 말이야. 얘가 지금 5팩개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5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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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팩개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 5 곱하기 5팩가지가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6 보는 거야. 6. 그 6 다음에 여기 2가 왔어. 2가 왔다는 말은 6 다음에 1이 온 그런 숫자들은 전부 다 나온 이후에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6 다음에 1이 오는 그런 숫자는 여기에 4개 올 거니까 4팩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6, 2, 1 오고 나서 그 다음에 5가 왔대. 그럼 5가 오려면은 최소한 3이 온 거는 다 끝났겠지. 6, 2, 1 그 다음에 3이 온 숫자 있을 거 아니야. 6, 2, 1 온 다음에 3이 온 숫자들 그 다음에 4가 온 숫자들까지 다 끝날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2팩, 2팩 있겠네. 2팩, 2팩.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6, 2, 1, 5, 3, 4가 오겠지?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얘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은 그게 이 벡터라는 이 단어가 몇 번째 온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사전식 배열에서는 두 가지의 물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전식 배열했을 때 어떤 특정 문자가 몇 번째 오나요?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몇 번째 오는 숫자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자 6개 문자를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뭐 772번째 오는 문자는 뭔가요? 이게 나올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세가지고 최대한 772에 가깝도록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는 뭐 772도 안 나오겠구나. 왜냐면 얘 나라면은 6팩이니까 720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621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의 물음이 나오는데 전부 다 다음과 같은 풀이로 써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얘도 이렇게 문자 나와 있는데 문자 나와 있으면 헷갈리니까 전부 다 선생님 한 것처럼 숫자로 치환해가지고 보는 게 편하다는 거야.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숙제로 이 51번까지만 풀어주세요. 51번 복습하시고 51번까지 풀어오세요.